자, 상악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상악함수가 별로 내키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그 별로 내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연습을 해보며 최대한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12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선은 공식을 잘 알고 적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1번 상악함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 P 15,8일 때, 그럼 이거를 잠깐 문제 상황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려고 한다면, 원이 하나 있고 x축이 하나 있고 y축이 하나 있고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까지는 우리가 아직 판단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쯤에 P라고 하는 15,8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동경 OP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 하나를 세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라는 표현이 여기 첫 줄에 나와 있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견과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 15,8이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인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그 반지름의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r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요. 왜냐하면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원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15의 제곱이랑 8의 제곱을 갖다 더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r제곱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점 P가 x, y 반지름의 길이가 r로 정의가 되었을 때 그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에 대해 사인은 r분의 y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탄젠트 세타는 분명 x분의 y로 정의가 되었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그 탄젠트 세타 x분의 y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반지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별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탄젠트 세타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15분의 8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탄젠트 세타 값 같이 정리를 해 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같은 방식이네. 그래서 이제는 그림을 갖다 그려가지고 얘가 대체 어떤 사분면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직각삼각형도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원점과 점 P 마이너스 3,4 그렇군. x는 마이너스 3, y는 4. 반지름의 길이 r은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반지름의 길이 r은 무조건 양수니까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 얼마 나옵니까? 5가 나오죠. 말 되게 잘하지 않나요? 끊지 않고.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막 한 1분 동안 막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잘하지 그랬더니 숨을 쉬지 않고 말을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 아닌가요? 그 정도면? 웃으라고 한 얘기는 이렇게 진지하게 저 집은 자녀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하는 거야 뭐 이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걸 찾았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r분의 y니까 얼마? 5분의 4.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니까 5분의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겠죠? 맞습니까? 네, 갖다 직접 집어넣고 계산해서 답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3번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조건 요것만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 사분면의 위치대로 돌아가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순서대로 어떻게 되는 거냐? 얼사탄고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라면 사인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도 음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사인과 탄젠트를 갖다 곱한다.
양수랑 음수 곱하니까 틀린 말. 두 번째 사인과 코사인을 갖다 곱한다. 양수랑 음수를 갖다 곱하니까 틀린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젠트하고 코사인을 갖다 곱한다. 음수랑 음수를 갖다 곱하니까 틀린 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갖다 곱해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는 말. 탄젠트분의 사인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니까 5번도 음수가 돼야 된다. 옳은 건 뭐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4번으로 가보죠. 그럼 세타가 이번에 제3, 4분면에 가기래.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래. 그러면은 얼싸 그 다음 뭐라고요? 탄이죠. 그래서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누구만 플러스인 거냐면 탄젠트만 플러스고 사인도 코사인도 다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안에서 옳은 걸 찾아내는 것은 3번과 같은 패턴의 내용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세타에 대하여. 자, 이 세타라고 하는 녀석 그 동경 OP가 위치하고 있는 4분면이 정확히 특정이 되었나요? 아니죠. 어디에서 어디?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까지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저기에 저런 식의 뭔가 식들이 나와 있을 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불쾌하지 않나요? 아니 뭐 사인도 싫고 코사인도 싫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튀어나와도 너무너무 싫은데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다 갖다 놓고 계산을 하라 그러니 얼마나 짜증이 나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중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 두 개밖에 없다니까. 첫 번째 문제 풀 때 오늘 가져온 그 과제물에서도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거? 1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젠트가 뭐 분의 뭐가 된다는 거?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분수식 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통분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있어가지고 짜증나는 마음을 그래도 삼각함수의 개수를 조금 더 줄여보기 위해서 두 번째 있는 식의 분모의 탄젠트를 뭐로 바꾼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최대한 탄젠트가 없고 사인, 코사인만 남아있는 형태로 고치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다가 초록색 글씨로 얘만 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분자에 있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1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로 생각을 하면 얘는 계산을 했을 때 분모는 사인이고 분자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여기 앞쪽에 있는 이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과 두 번째 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갖다 더한 게 2가 된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저 파란색 네모칸 두 개 보면은 분자에 똑같이 누가 보이지? 코사인이 보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복잡하기만 할 테니까 이 코사인 세타로 우선은 좌변에 있는 식을 갖다가 묶어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로 묶었고 그 다음에 남는 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갖다가 더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분모, 사인 세타가 분모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으니까 저 두 개를 뭘 할 거냐면 통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두 번 곱해지는 거니까 분자에 사인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코사인 세타는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두고 위에 분자를 계산을 해 보시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테니 여기에 있는 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냐면 1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뭐로 마지막에 묶어낸 거냐면 분자를 2로 묶어내면 뭐가 생기냐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생겨버립니다.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있고요. 분모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분자에 코사인 세타가 다시 갖다 곱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다시 한번 약분을 시켜주고 나면 요 값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얘기했냐면 2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2 코사인 세타가 양변에 사인 세타를 갖다 곱해서 2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양변을 2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코사인과 사인 값이 서로 같아지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 값이 같은 그러한 사인 세타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이고 왜냐면은 코사인과 사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곱의 관계 안에서 가져가야지 사인과 코사인 자체로서 연결을 하려다 보면 루트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결코 연산이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이 같다. 그런데 그 코사인 제곱이 다시 뭐랑 똑같은 거냐면 1 사인 제곱이랑 똑같고 1 사인 제곱 세타에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반대쪽으로 조금 넘겨주시면 2 사인 제곱 세타가 1이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사인 세타는 풀마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사분면의 위치가 정확히 결정이 안 됐다 했잖아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부호를 특정할 수가 없는데 다행인 게 사분면의 위치가 어디였었냐면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거니까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얼싸니까 1사분면에 있어도 2사분면에 있어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값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 2분의 1 다시 말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5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 1. 답이 달라지거나 풀이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맞아서는 아니고 서술형 버전으로 우선은 좀 답을 써보려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1이군.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의해 1 코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1이고 그리하여 코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8이며 코사인 세타는 풀마 3분의 2 루트 2가 되는데 사분면의 위치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으니까 몇 사분면? 3사분면. 얼싸? 탄이니까 코사인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것이다. 얼싸? 탄이니까 탄젠트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된다. 사실은 따질 것도 없이 1번과 2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코사인을 구했는데 우리가 알고 싶었던 그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코사인 분의 사인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주는 녀석이니까 분모의 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 분자의 3분의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2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4분의 루트 2가 된다 라고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6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타는 제 2사분면의 각이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3분의 루트 3이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인 걸 우선은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되고, 그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거기서 지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죠? 1이죠. 그래서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 한쪽으로 좀 넘겨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양변을 2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사인과 코사인을 갖다 곱한 값이 3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값을 왜 찾았냐? 여기 보니까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있는데, 얘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앞에 있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다가는 3분의 루트 3을 갖다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쪽에 있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의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또다시 앞쪽에 붙어 있었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잖아요.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처음에 있었던 식을 제곱해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값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러면 3분의 5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 빼기 코사인이지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 아닙니다. 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은 제곱을 한 게 3분의 5니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풀마 루트 3분의 루트 5라고 하면 되겠네. 인데 문제는 그 부호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정보가 나와 있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다? 2사분면의 각이다. 그럼 그림 안 그리고 그냥 말로 해볼게. 2사분면이니까 싸죠. 사인만 플러스지. 그럼 코사인과 탄젠트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계산했냐면 사인 빼기 코사인을 계산했는데 양수에서 음수를 갖다 빼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너무 많이 주었다.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은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여야 할 테니 사인 빼기 코사인은 루트 3분의 루트 5 혹은 3분의 루트 1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3분의 루트 3, 사인 빼기 코사인은 3분의 루트 15 두 개를 갖다가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9분의 다시 3루트 5가 되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루트 5가 되는 것이다. 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던 공식들을 써서 문제를 풀어내는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분명히. 그런데 자꾸 연습하다 보면 조금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8번으로 넘어가 보니 사인과 코사인을 갖다 더한 값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제곱, 1 플러스 코사인 제곱을 갖다가 곱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해야 할 거를 전개를 시켜보니까 와우 땡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생기죠. 그게 뭐였냐면
중간에 만들어졌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이고 사인 제곱 코사인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다시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개를 갖다 곱했을 때 값이 얼마인지 알아내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아까 그거 위에서 이렇게 생긴 거 있을 때 해보지 않았습니까? 양변을 뭐 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양변을 갖다가 제곱을 좀 해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4분의 루트이고 그걸 갖다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분의 1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얘가 계산을 해보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이 1이니까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S 세타가 8분의 1이고 그래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걸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16분의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다. 그 값을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지저분하다 숫자. 문제를 내가 만든 건 아니다. 내긴 내가 냈지만 만든 사람이 내가 아니니까 날 원망하지 말고 분모에 아마 512, 256이 나올 것 같은데 참고 계산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면서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 또는 사인 빼기 코사인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케이? 9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답률 59% 귀찮음. 그래서 저거를 간단히 하여라. 싫어.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도 있고 너무 싫어.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었던 문제에서 했었던 얘기에 따르면 탄젠트는 싫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게 어떠니?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사실인데요. 말 바꾸는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하긴 한데 근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 왜냐면 이번에는 저거 사인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2 저렇게 생긴 것들 갖다가 제곱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일 거고 지금 약간 역수와 비슷한 형태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곱해서 어떤 상수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탄젠트를 먼저 고치지 않고 우선은 전개를 시킨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 빼고 다 이렇게 선생님 마음을 좀 이해해 준 것 같아요. 한 명은 누군지 아마 스스로 알 겁니다. 네, 잘 모른대요 그 친구가. 농담이었어요. 사인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2의 제곱은 사인 제곱분의 4, 그 다음에 4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분의 2의 제곱도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4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2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2의 전체 제곱은 4탄젠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4 더하기 8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베리베리 땡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개를 시켜놓고 나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나오잖아. 걔가 얼마야? 1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걔가 1이고 4가 있고 4가 있고 뒤에 8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1, 4, 4에서 8을 갖다 빼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4 그 다음에 약간 의도를 가지고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4를 짝꿍으로 만들어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4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의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것만큼 중요하게 사용해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젠트가 결국에 뭐분의 뭐가 된다는 거? 코사인분의 사인이 된다는 거. 오케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제곱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초록색 형광펜 치는 요 녀석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바꿀 예정이고 앞에 있었던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4하고 분모가 같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4고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4인데 탄젠트 제곱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었지만 역수 취해져 있기 때문에 뒤로 뒤집어지면은 분모가 사인 제곱인 형태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갖다가 집어 넣어 봅시다. 얘는 그래서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4 그 다음에 빼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4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4 그 다음에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4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1 더하기 분모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4-4 코사인 제곱 세타는 4 곱하기 1 코사인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분모의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4-4 사인 제곱은 4 곱하기 1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1 사인 제곱 1 코사인 제곱이 각각 얼마가 되는 거냐면 앞에 게 사인 제곱 뒤에 게 코사인 제곱 되잖아. 그럼 또 날라가겠네. 답은 얼마다? 9가 되는 거다. 속이 시원하진 않죠?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지 뭐 방법이 있나 하고 약간 순응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은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9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같이 다뤄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런 삼각함수에 대해서 정의하고 기본 공식은 배웠지만 진짜 문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이 문제들을 같이 다뤄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10번으로 갑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우리가 뭔 힘이 있나? 전개시켜봐야지 우선은.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거 사인 제곱 더하기 9 코사인 제곱 가운데 6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뒤에 거 9 사인 제곱 마이너스 6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지막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날라갈 거 보이니? 그래서 10 사인 제곱 더하기 10 코사인 제곱이니까 10으로 묶어주시면 10 곱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답이 얼마가 되는 거다? 10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1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쨌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반복적으로 활용을 해서 복잡한 형태의 식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1번 오랜만에 추억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누구래요? 3 플러스 루트 3이요. 근데 이 방정식의 개수가 뭐래요? 유리수요. 그러면 반드시 누구도 근입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도요. 맞아요?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 왜냐면 어차피 그 가운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탄젠트들이 막 잔뜩 있는 형태라서 연산이 되진 않을 것 같으니 저 두 개를 갖다가 더한 거 두 근의 합은 즉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 두 근의 합이고 얘가 3 플러스 루트 3하고 3 마이너스 루트 3을 갖다 더하는 거니까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고 여기서 탄젠트를 치환해서 갈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어쨌든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탄젠트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요. 탄젠트 분의 1은 사인 분의 코사인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분수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 통분을 해봅시다.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분모예요. 그러면 분자는 뭐가 나올 거냐면 첫 번째는 사인 갖다 곱한 거고 두 번째는 코사인 갖다 곱한 거니까
얘가 계산했을 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얘랑 같다.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뒤집어 준 거니까 얼마고? 6분의 1이고 거기다 11을 갖다 곱했으니 답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1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12번. 두분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이거는 뭐 대놓고 나와 있고 인수분해는 어차피 k 때문에 안 되고 두근의 합인 사인과 코사인을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두근의 곱인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3분의 k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변을 갖다 제곱을 하시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9분의 16이 되겠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있을 때, 사인 빼기 코사인이 있을 때 이거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서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형태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건 제곱을 했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이용을 해서 가운데 사인과 코사인을 갖다 곱한 값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반대로 넘기시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9분의 16에서 1을 빼면 9분의 7,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18분의 7.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을 갖다 곱한 게 18분의 7이자 3분의 k다. 두 개 갖다 놓고 계산해가지고 정리해서 결론 내려주면 될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12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수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인 120도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 사인 120도의 값이 실제로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걸 수업 시간에 실제로 원을 갖다 그려놓고 어쩌고 저쩌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매번 원을 갖다 그려놓고 계산하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각의 변환 공식이다. 그러니까 삼각함수 각의 변환 공식은 뭐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원에다가 우리가 원래 삼각함수 정의한 대로 정의해 놓으면 되기는 하겠지만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원치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세타라고 하는 각을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n은 정수의 꼴로 고칠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세타를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꼴로 고친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 파이 자체가 180도인 게 아니라 파이에다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수의 단위, 그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붙였을 때 180도라고. 근데 지금 여기 어떻게 고치라고 했냐면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 2분의 n파이는 2분의 파이에다가 n을 갖다 곱한 거잖아. 그리고 2분의 파이가 뭐냐면 파이가 180도니까 90도에다가 n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 각을 누구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냐면 90도를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인 120도라고 하는 요 각도를 짠짠 사인 90도에다가 30도를 갖다가 더한 걸로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사인 120도를 사인 180도에서 60도를 갖다가 뺀 걸로 생각해서 계산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인 90도 더하기 30도는 사인
2분의 1 곱하기 파이 플러스 30도. 왜냐면 파이가 180도고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그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얘를 사인 2분의 2 곱하기 파이 빼기 60도의 형태로 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주어져 있는 각을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꼴로 나타낸다. 왜? 아니 30에 대해서는 60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가 있는데 120, 270, 300 이런 것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을 믿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래서 이 세타를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꼴로 고쳤는데 만약에 그 n의 값이 정수 중에서 홀수잖아? 그럼 무조건 바꿔야 돼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그 다음에 탄젠트를 탄젠트분의 1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n이 홀수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탄젠트를 탄젠트분의 1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는 그 n이라고 하는 녀석이 홀수가 아니라 짝수가 된다면 사인은 안 바뀌어요. 사인이고요. 코사인은 안 바뀌어요. 코사인이고요. 탄젠트는 안 바뀝니다. 그냥 탄젠트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짝수로 만들어 놓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뭐 그렇긴 해요. 근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홀수를 이용을 해서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꼴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쳐야 되는데 n이 홀수면 사인이 코사인, 코사인이 사인, 탄젠트는 뒤집어. 짝수면 안 바뀌어. 그 다음 마지막 스텝 하나가 남았습니다. 최후의 스텝은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알파라고 하는 각도를 우리가 아까 위쪽에다 표기한 것도 30도나 60도라고 하는 예각으로 나타내긴 했는데 반드시 예각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알파를 예각으로 생각해서 마지막에 부호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부호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뭘 사용하자는 거냐면 얼사탄코라고 하는 요 상악함수 각의 부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 소린지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쪽에 사인 120도가 2분의 루트 3인 걸 여러분들 그 교재에 써져 있을 텐데 어쨌든 삼각함수 정의대로 이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사인 120도를 사인 90도 더하기 30도 그러면 얘는 사인 2분의 1 곱하기 파이 플러스 30도. 그래서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꼴이면 지금 n이 1이니까 홀수죠. 맞습니까? 홀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인 뭐로 바뀐다고? 코사인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얘는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로는 했는데 부호 결정을 아직 안 했잖아. 그래서 부호를 결정할 건데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에서 90도 플러스 30도면 몇 사분면이요? 2사분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싸니까 사인만 플러스잖아. 근데 부호 판정할 때 뒤에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제일 앞에 걸로 보는 거야. 원래 사인이었지.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 30도에서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비두는 거야. 그러면 얘가 코사인 30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걸 정의를 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거야. 한 번 더 해보자면 아까 이 사인 120도 똑같은 녀석이 사인 180도에서 60도를 갖다 빼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사인 파이니까 2분의 2 파이 빼기 60도인 것이고 n이 지금 얼마냐면 짝수니까 그대로 사인은 사인인 거죠. 근데 그 사인 60도라고 하는 게 만약에 부호를 판정할 때 보면 90도, 180도 갔다가 60도만큼 빼는 거니까 여전히 또 몇 도가 되는 거다? 여전히 2사분면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얼싼데 원래 게 사인이니까 그냥 플러스 내비두자고. 근데 사인 60도도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탄젠트 315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민기가 얘기해볼래? 저거 어떻게 고칠지? 90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45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다. 360도에서 45도를 빼는 방법도 있을 거고 270도에다가 45도를 갖다 더하는 것도 있겠다. 맞습니까? 뭘로 할까? 270에다가 네. 270도에다가 45도를 갖다 더하는 걸로 생각을 하재요. 그럼 이걸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하게 되면 90도 곱하기 3이니까 탄젠트 2분의 3 곱하기 파이 플러스 45도가 되겠죠. 그러면 n이 홀수네. 그럼 뒤집어야 되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탄젠트 45도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탄젠트 45도분의 1인데 이 부호를 조금 판정을 해보자면 이게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플러스 45도니까 몇 사분면? 4사분면이죠. 얼사탄 코지. 코사인만 플러스인데 뭐를 기준으로? 원래 있었던 거 기준으로 보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뭐를 붙여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탄젠트 45도 얼마? 1이죠.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다. 탄젠트 315도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각을, 삼각함수 각을 조금 더 정의 없이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삼각함수 각의 변환 공식이라고 부르도록 한다라고 설명하고 우선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